자, 오늘은 인서울 주요 대학 수시 분석입니다. 일단 수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고 싶은 게 있는데 어 사실 이제 정시 쪽 수시랑 이제 정시가 있을 텐데요. 정시 쪽이 좀 두렵죠. 사실 한 번 시험 치르는 거고. 그래서 가급적 이제 학생부 내신으로 대학을 가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성남은 그게 유리한 것도 사실이에요. 자, 그치만 이제 오늘 얘기들을 쭉 들어보시면은 준비할 것들이 좀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자, 일단 권역별 정시 비율, 수시 그거 비율인데요. 아니었어? 전국적으로는 지금 한 8대 2 정도 돼요, 현재. 뭐 6대 4로 바꾼다, 그게 인서울 쪽에 인제 많이 치중된 이야기죠. 근데 요 데이터가 재미있는 게 지방권을 보시면은 86대 13, 결국 지방대는 내신으로만 뽑는다, 이런 느낌이죠. 수도권을 보시면 70대 30 이에요. 7대 3. 좀 올라가면서 인제 정시 쪽이 올라가는데 서울권을 보면 6대 4가 되죠. 그래서 사실은 조금 좋은 대학으로 갈수록 정시 비율이 높아지고, 사실은 수시에 학생부 내신으로 인제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구하는 것들이 많아져요. 자, 인제 우리 고등학교 2 학년들은 1년 뒤, 그다음 고등학교 1 학년들은 2년 뒤에 요런 일정을 잡을 거예요. 수시 원서 접수가 보통 9월 달에 있고 수능이 보통 11월 달에 있죠. 그래서 요 전까지는 인제 공부를 해서 7 월에 마지막 인제 기말고사를 치르고, 그리고 한 2 개월간의 기간을 가지고 수시 원서를 고민을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긴장감이 좀 들죠. 음. 수능 성적표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수능 성적표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될 거고, 이렇게 홍길동 학생처럼 이렇게 좋은 기록이 되면 참 좋겠네요. 네. 자, 서울 주요대의 수시내 비율을 한번 보실게요. 일단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는 게 있고, 종합 전형이라는 게 있고, 논술이 있고, 실기 전형. 이걸 합쳐서 수시라고 이름을 붙이죠. 우리 고등학교 2 학년들은 쪼금 더 잘 알 거고, 고등학교 1 학년들은 좀 생소할 수도 있죠. 이 중에서 내신을 보는 전형은 요 두 개가 될 거예요. 학생부 교과 전형과 학생부 종합 전형. 물론 논술 전형에도 내신이 들어가지만 약간 성질이 다르죠. 그랬을 때 퍼센트 비율을 좀 보게 되면 인서울 쪽에 주요 대학 11 개죠. 오늘 이 11개 대학을 분석할 건데, 교과 전형이 한 11% 정도를 선발을 하고요. 종합 전형이 35%, 논술이 7%. 이거는 뭐 우리한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다음에 정시 쪽이 40% 정도 되죠. 그래서 요런 비율을 가지고 학생부 종합 전형과 정시 쪽의 비율이 높구나. 그치만 학생부 교과 전형은 뭐고 뭐 이런 것들이 이해가 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는 종합 전형이 많고 그다음에 정시 쪽도 많이 뽑는구나 정도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근데 인제 교과 전형을 한번 보실게요. 자, 교과 전형이 뭐냐? 학생부 교과 전형이잖아요. 그리고 아까 학생부 종합 전형이라는 게 있었죠. 자, 교과 전형은 아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학생부 안에 학교 생활 기록부거든요. 요 안에 기록돼 있는 항목들이 있어요. 거기에 인제 교과 성적이 있을 거예요. 등급으로 기록이 되죠. 그리고 이 등급에는, 교과 등급에는 여기 인제 석차, 평균, 표준 편차도 들어가 있어요. 아, 그리고 교과 세특이 있죠. 그죠? 등급이 있고 세특이 있고, 그다음에 진로 활동, 동아리 활동, 자율 활동, 행특, 이런 식으로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얘만 들어가는 전형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기본적인 뼈대예요, 이게.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등급의 평균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수능 최저 등급이 들어가는 그런 전형이에요. 하지만 오늘 보여드릴 서울권 11개 대학은 여기에서 인제 약간씩 변화가 있어요. 자, 하나씩 인제 보실게요. 자, 먼저 서울대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인원을 선발하진 않아요. 연세대는 인제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죠. 근데 서울권 11개 대학의 주로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전부 다 추천형이에요. 그래서 학교에서 추천을 받아야 되고, 학교의 추천의 인원은 인제 대학교에 따라 다르지만, 뭐 예를 들면 한 5%, 여기는 인제 이렇게 나와 있죠. 고등학교 3 학년 재학 인원의 5%, 이게 추천서를 받는 거죠, 학교에서. 그래서 추천서를 받고 인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급을 가지고 인제 대학을 가는, 최저를 맞추고 요런 전형이 될 텐데, 학교별로 좀 차이가 있고요. 이 학생부 교과 전형을 학생들이 기피하는 이유가 있어요.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성남은 성남 지역 제가 인제 평생 산 지역인데 성남 지역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 유리한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교과 전형이 교과 등급을 가지고 가는데 이따가 입결도 보여 드리겠지만 입결에서 자사고 같은 경우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대학을 가는 경우가 없어요 거의. 영재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교과 등급을 따기가 비교적 수월한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교과 등급을 잘 딸 수 있고 거기에다 수능 최저를 붙이면 인제 학교를 갈 텐데 아이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1 번은 이 교과 등급이 학생부 교과 전형이 좀 높아요. 종합 전형에 비해서. 좀 잘 받아야 되죠 점수를. 그다음 또 하나는 수능 최저를 맞추기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하지만 서울권 11개 대학은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자 교과 전형 볼게요. 일단 말씀드린 거는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한다. 자 연세대학교 얘기하고 있고요. 연세대 굉장히 특이해요. 연세대학교는 원래 교과 전형은 면접이 없거든요. 근데 교과 전형에서 면접을 보게 되죠. 그래서 1 단계에는 여기 인제 100% 학생부 교과 100 으로 5 배수를 선발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 명을 뽑는 거면 50 명을 뽑겠다는 얘기고 그럼 5대 1이 되겠죠, 경쟁률이. 그 5대 1은 면접으로 인제 마무리를 짓겠다. 그래서 요게 제가 지금 보여 드리는 자료들이 이제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입학처에 들어가면은 수시 모집 요강 그래서 다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는 학교가 있으면은 받아서 요런 걸 좀 자세히 보시면 되죠, 제가 보는 것들을. 그리고 원래 최저 등급이 있다 그랬잖아요, 최저가. 근데 연세대는 없어요. 대신 면접을 보는 거죠. 그래서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되고 그다음 등급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면접을 보게 된다. 그다음에 수능 최저는 없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수능 최저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뭐가 있냐면 수능을 못 맞추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그럼 수능 최저가 없으면 선발을 갖다가 면접에서 해야 될 텐데 그럼 경쟁률이 좀 치열해지는 거예요. 어쨌든 연세대는 한 1.4 등급 정도 내신 평균 그런 정도에서 인제 갈 수가 있어요. 이제 학생부 교과 점수 반영 방법도 인제 학교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 연세대 같은 경우는 국수, 영, 사, 과 이걸 다 보겠다는 거죠, 반영 교과로. 반영 과목 A와 B로 구분하여 전 과목을 반영한. 반영 과목 B는 기타 과목들을 반영을 하겠다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전체가 거의 다 들어가는구나. 그다음 비율은 공통 과목이 30, 일반 선택 과목 50, 진로 선택 과목이 10. 이렇게 보면 어머님들은 좀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일반 선택 과목은 보통 선택하는 과목이에요. 아이들 뭐 학교에서 선택 과목 내라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인제 주요 과목들 예를 들면 생원이라든가 생명원 아니면은 뭐 확률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인데 진로 선택 과목은 그거랑은 약간 달라요. 보통 성취도 평가로 구성되어 있는 과목들이거든요. 그래서 하여간 전 과목이 반영이 된다. 전 과목을 반영하는 자세한 방법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고등학교 1 학년과 2 학년 지금 설명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 과목을 반영하고 있고 그다음에 면접을 보는구나. 그리고 오늘은 어떤 의미를 갖다 보시면 돼요. 어떻게 해야 11개 대학을 갈 수 있을지. 자 지금은 학생부 교과 전형을 보고 있고 고려대도 역시 추천을 받아야 돼요. 자 많이 뽑죠. 자 고려대는 아주 일반적이에요. 최저 학력 기준이 있죠. 그래서 이게 인제 학생부 교과 전형의 일반적인 형태죠. 그래서 최저를 보시면은 인문계 쪽 모집단이 이 4개 과목 중에 그죠? 그다음에 3개 영역을 선택을 하는데 3개 영역의 등급의 학위 6 이내로 들어가야 되고 한국사는 3 등급 이내로 들어가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대부분 한 2 등급선을 받아야 돼요. 지금 보여 드리는 11개 학교는 거의 다 그래요. 뭐 의대 쪽도 좀 인제 의대 쪽도 인제 관심 있으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근데 의대 쪽은 훨씬 높아요. 거의 다 1 등급을 받아야 되죠. 뭐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이것도 좀 궁금해 많이 하시거든요. 탐구 영역 2개 과목은 동일 분야를 인정하지 않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다른 과목 2 개를 해야 한다. 뭐 꼭 2를 할 필요는 없어요. 선발은 학생부 교과 80%와 서류를 본다. 이게 또 애매한 건데 교과 80% 면 교과는 아까 교과 등급이라 그랬잖아요. 교과 등급만으로는 안 하고 학생부 서류도 보겠다는 거예요. 원래 학생부 교과 전형은 등급만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점수로. 근데 서류도 보겠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등급만으로 선발하기 어려워서 그래요.
단 동점자는 교과 성적 우수자로 선발하게 된다. 그래서 고려대에 가려면 공부도 잘해야 되고 그다음 서류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하는 거고 그리고 최저 등급을 맞춰야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교과, 종합, 논술, 수능이 있는데 이 중에서 교과 전형이지만 이 세 개가 다 해결이 돼야 들어갈 수가 있어요. 반영 교과는 그죠? 반영 교과 뭐 모든 교과 나와 있죠. 그래서 대부분 인제 좋은 대학으로 갈수록 전 과목을 보는 경향이 있어요. 자 여기는 뭐 크게 보실 건 없고요. 제가 이 자료들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자세히 보시라고 드리는 거고 자 서강대 쪽을 보면 서강대도 역시 추천을 받아야 하고요. 서강대도 인제 굉장히 좋은 학교거든요. 여기도 교과만 보는 게 아니라 비교과도 약간 일부 반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죠. 수능 최저 기준도 있죠. 역시 일반적이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쭉 나열하진 않을 거고 이렇게 보시면서 '아 이런 흐름이구나.' 이런 걸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성균관대 좋죠. 예. 근데 성균관대도 보면은 정량 평가 80%에 그다음에 정성 평가 20%를 갖다 넣겠다. 그죠? 그래서 학생부 교과가 인제 100 이잖아요 그래도. 근데 이 100 중에서 약간 요렇게 놓겠다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정량, 정성이 진로 선택 과목은 ABC로 나와요. 그러면 A를 받았더라도 갑이라는 학생과 을이라는 학생이 있으면 얘는 90 점으로 A를 받았을 수도 있고요. 얘는 70 점으로 A를 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얘를 더 높게 평가해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 뭐 예를 들어 A 학교와 B 학교가 있는데 여기서 둘 다 A 등급을 받은 학생이 있는데 표준 편차를 보면 난이도가 나오거든요. 난이도가 A 학교가 더 높았다. 그럼 얘를 더 우수하게 봐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정성 평가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정량 평가는 딱 등급 평균 내 가지고 점수대로 하겠다. 그래서 성취도 평가를 보는 진로 선택 과목들도 대학을 좀 이 교과 전형으로 갈 때는 단순히 인제 좋은 대학에서는 A만 보는 게 아니라 A에서도 약간 어떤 A인지를 검토하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수능도 인제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인제 필수로 이렇게 응시를 해야 된다는 거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나와 있는데 보통 다 3, 함, 6 뭐 2 등급 내 2 등급 정도 받으면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 전형을 준비하고 예를 들어 인서울을 하고 싶다. 인서울에 좋은 대학을 가고 싶다 그러면 수능 최저는 아주 기본이에요. 성대도 반영 교과를 보시면은 진로 선택 전문 교과 가면 미가면 이렇게 나왔는데 아까 정성 평가라 그랬죠? 그래서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으로 점수를 내겠다. 그다음 나머진 정성 평가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자 한양대 굉장히 특이해요. 한양대가 약간 인제 어떤 의미인진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부터 면접하고 그다음에 수능 이런 걸 다 없앴어요. 그래서 학생부 교과 100% 서류로만 뽑는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학생들이 몰리게 되죠. 이런 게 없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경쟁률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모이게 되고 이 중에서 점수로 뽑는 거죠. 그래서 극강의 약간 내신 성적이 좋은 학생들이 선발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비교과나 수능 같은 건 조금 부족하지만 내신 성적이 극강으로 좋은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한양대에 합격하게 돼요. 한양대의 학생부가 100% 그죠? 뽑기는 굉장히 간단하겠죠. 동점자 처리 기준은 자연계에선 수학, 그다음 인문계에선 영어 요걸 1 순위로 놓고 뽑겠다. 그죠?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경쟁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자연 계열은 수학을 잘해야 돼요. 요 자세한 것들은 혹시 필요하신 분들 보시라고 삽입해 놨고요. 자 이화여대 쪽을 보면 네 저기 쪼끔 해 주시고 네 이화여대. 자 이화여대도 인제 전형 방법, 전형 요소를 보시게 되면 좀 특이하죠. 좀 연세대랑 비슷하죠. 면접을 보게 되죠. 원래 학생부 교과 전형은 아까 제가 면접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면접을 보게 되고 이걸 1000 점으로 해서 인제 들어가게 되고요. 대신에 수능을 또 안 봐요. 그래 연세대랑 같은 라인을 따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연세대 준비를 하면서 같이 좀 써서 연세대 떨어지면은 붙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을 좀 받겠다라는 그런 취지인 것 같아요. 학교 생활 기록부 반영 방법은 이게 쪼금 다르죠. 국영수, 사과, 한 그죠? 쪼금 인제 완전 최상위권 대학이 전 과목을 주로 반영하고 그다음이
국영수, 사, 과, 한 한국사까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이 국영수, 과 또는 사 4 과목을 반영하는 요런 게 약간 트렌드예요. 학년별 가중치는 좀 없애고 있고요, 전부 다. 그래서 '이대는 연대랑 좀 비슷하구나.' 요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중앙대. 중앙대도 보시면 수능 최저 등급이 있고 이 연대랑 이대를 제외하고는 다 비슷비슷해요. 여기는 대신에 점수가 좀 낮죠. 아까 3 개가 보통 6 이었잖아요. 3 함 6, 7 이내 이렇게 되겠고요. 그다음 한국사도 조금 낮죠. 점수가 좀 낮아지는 거죠, 비슷한데. 전형 요소는 교과 90 에다가 출결 10%를 보겠다. 그죠? 출결은 대부분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교과 점수로 인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중앙대. 점수 차가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아요, 연고대랑. 자 그다음 경희대. 경희대도 또 비슷해요. 경희대도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고 여기도 비슷하죠. 여기는 인제 2 개가 5 이내 그죠? 3, 2 이런 식으로 받으면 되겠죠. 한국사 5 등급은 그냥 사실 뭐 그냥 받는 등급이죠. 예. 여기도 인제 교과나 비교과 70% 그다음에 기본 창작 30% 이렇게 잡아 주죠. 그래서 700 점, 300 점에서 1000점 만점으로 가게 돼요, 경희대. 무슨들 지금까지 뭐 했어? 뭐 했노 이게? 네. 그리고 학교 생활 기록부 인제 학교 과목 반영은 여기는 인제 국영수 과, 국영수 사, 한 그죠? 그래서 인문 계열에서는 보통 사회를 반영하면 한국사 같이 딸려가고요. 그다음 자연 계열에서는 인제 국영수 과 요런 식으로 보게 되죠. 그래서 과목이 좀 줄었죠, 경희대로 가면서. 그래서 다른 과목 타 과목을 좀 잘 못하는데 어떤 주요 과목들을 잘했다. 그런 학생들이 조금 유리하게 되겠죠. 자 시립대. 시립대도 교과에 비슷비슷해요. 여기 90, 10, 1000점 만점 그죠? 최저 학력 기준 들어간다 뭐 이렇게. 자세히 보실 분들이 인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외대도 역시 비슷해요. 외대도 인제 최저 학력 기준이 있죠. 최저 학력 기준 2개 영역의 사이네. 그죠? 좀 더 완화됐죠, 기준이. 학생부 교과 방식은 비슷하고요. 인제 좀 어머님들이 정리를 좀 하시라고 제가 요 슬라이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제 하나로 정리를 한 거고 이렇게 한눈에 보시면은 좀 특이한 학교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세대 그다음에 이화여대 그죠? 요 2 개가 조금 특이하고 또 하나 특이한 학교 한양대가 있죠. 한양대는 수능도 안 보고 면접도 안 보는 학교. 그리고 사실 이쪽은 크게 의미는 없어요. 어떤 과목을 반영하느냐. 이건 언제 의미를 갖냐면 고3 7 월에 의미를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1 학년, 2 학년 학생들은 전 과목을 다 열심히 해야 돼요 일단은. 근데 고2 같은 경우는 거의 인제 새 학기를 지났기 때문에 '내가 망했다.'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이 과목은 안 되는데.' 그럼 약간 어떤 특정 대학을 노릴 수 있는 성적이면 좀 집중할 수 있겠죠, 그 대학에. 그래서 고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 학생부 종합 전형을 또 설명을 드릴게요. 종합 전형은 아까 말씀드렸던 걸 종합적으로 보겠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오해가 많아요. 그래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아까 종합 전형 많이 뽑았었죠.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이 종합 전형으로 인서울 대학을 많이 갔으면 좋겠어요. 그 아이들이 종합 전형을 좋아하는 이유는 종합 전형은 기본적인 틀이 인제 수능 최저가 없어요. '아 수능 안 봐도 되는구나.' 우리 성남에 있는 학생이 수능이 좀 약하거든요. 공부를 많이 안 하는 편이라 수능 쪽에. 그다음에 교과 전형에 비해서 내신 점수가 낮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인제 근데 너무 상위권 대학은 최상위권 대학은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좀 낮은 대학들 예를 들면 건국대라든가 이런 데는 한 0.5 등급 정도 차이가 나요, 교과에 비해서. 그래서 인제 '아 내신 점수는 좀 낮아도 되고 그다음에 수능도 안 보니까 좋은데' 그래서 '나 이거 준비해야겠다.' 그래서 인제 학교 활동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약간 어떤 좀 잘 알고 준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활동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보는 거는 교과 등급, 등급 잘 받아야 되겠죠 당연히. 그다음에 교과 세특. 제가 학생부 종합 전형 설명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유튜브에 있고 밴드 찾아보시면 있어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설명회는 한번 보셔야 돼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교과 세특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거는 각 500 장씩 되어 있고 진로 활동, 동아리 활동, 자율 활동, 행특 이렇게 해서 이게 700 자, 500 자, 500 자, 500 자, 각 500 자. 이게 한 학기에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교과 세특은 각 과목 선생님들이 적어 주시는 거고 진로 활동이야 인제 뭐 잘 아실 거고 그다음에 동아리 활동 쉽죠. 자율 활동은 인제 임원 활동이라든가 봉사 활동 같은 것들이 될 거고요. 행특은 담임 선생님이 써 주시는 담임 선생님의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활동을 열심히 하고 학교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면 이쪽 부분은 인제 해결이 되겠죠. 그런데 이쪽 부분은 어쨌든 점수가 안 나오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등급이 뭐 4 등급, 5 등급인데 세특 좋게 써 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등급을 잘 받아야 된다.' 요게 일단 기본적인 전제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스토리가 중요한데 쪼금 이따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서울대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뽑고 직윤 같은 경우가 우리 성남에서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고교별로 지정된 한 명의 학교장 추천 그죠? 지역 균형 선발이기 때문에 전 지역에서 뽑게 되고요. 서류 평가로 3 배수를 뽑고 면접을 보게 돼요. 그리고 수능 최저 기준이 있죠. 근데 수능 최저 기준이 그렇게 높지 않죠. 세계가 7 등급 이내니까 한번 해볼 만한 거죠. 2, 2, 3 이런 정도 받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성남에서 인제 서울대 갔다 그러면 보통 직윤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면접도 간단하죠. 의과대학은 좀 다르지만 어쨌든 보통 대학은 10분 내외의 어떤 그냥 간단한 면접 정도. 그래서 요런 전형이 있는가 하면 여기 최저가 있었잖아요. 서울대에 또 일반 전형도 있거든요. 일반 전형. 일반 전형은 요게 인제 준비가 어려운 전형이에요. 구술고사를 보게 되죠. 그래서 구술고사라는 건 말로 하는 면접 시험 말로 하는 논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시험을 보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그 시험을 갖다 준비를 하려면 인제 2 학년 3 학년 초반부터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인제 성적이 잘 나와 있고 어떤 직윤이 아니라 '학교장 추천을 못 받겠다. 일반 전형으로 서울대를 노릴 수 있겠다.' 싶으면은 구술고사 준비를 빨리 들어가야 돼요. 할 게 더 많아지는 거죠. 그다음에 수능 최저 기준은 없어요, 요 전형은.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 원래 없다 그랬잖아요, 기본적으로. 그치만 여기 인제 사범대학 뭐 체육교육과라든가 미술교육과 이런 데는 인제 수능 최저 기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구술고사 면접 및 구술고사 보면 이런 거예요. 이게 뭔지 궁금하실 거잖아요. 자연과학대학 보시면 수학 관련 제시문을 활용하여 학업 능력과 전공 적성을 평가하겠다. 45분 내외. 그죠. 이걸 갖다가 뭔가 문제를 푸고 그걸 어떻게 풀었는지 어떤 과정을 설명하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누구한테 적합할까?' 했을 때는 사실 일반고에서 준비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사고, 영재고, 과학고 이런 쪽에서 준비를 많이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요런 게 인제 서울대 입시고요. 서울대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직윤과 그다음에 일반 전형. 자 연세대 같은 경우는 연세대 여기도 좀 잘 보셔야 될 텐데 자 1 단계에서 서류 평가 100 그죠? 자연계열은 4 배수를 선발을 하죠, 서류로. 그래서 면접 볼 애들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 볼 애들을 뽑아서 면접을 보게 되죠. 그래서 1 단계, 2 단계를 갖다가 요 점수를 더해서 인제 최종 선발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희한하게 또 최저 등급이 있죠. 원래 학생부 종합전형에 최저가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연세대는 거꾸로 가죠. 학생부 우수자 전형에서 최저가 없고 그다음에 여기에 더 최저 기준이 있고 그 최저 기준이 국어, 수학 중 1개 과목을 포함하고 2개 과목 등급 4 이내 보통 영어는 맞추거든요. 그럼 국수 중에서 한 2 등급 정도를 받아야 된다. 그죠? 그리고 영어는 3 등급 이내에는 무조건 있어야 되고 한국사는 4 등급 이내에 있어야 한다. 그래서 수능을 준비를 안 하고 종합전형으로 연세대를 갈 수는 없겠죠. 고려대도 보시면 비슷한데 고려대도 이 얘기를 해 드리고 싶었어요. 최저 학력 기준이 또 있죠 여기도. 4개 영역 등급합이 7 이내. 물론 여기 면접도 있어요. 그죠? 서류 100 에다 원래 학생부 종합전형은 면접을 보는 전형이니까. 그래서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고 점수가 좀 아까 교과 전형에 비해서는 좀 낮다고 했잖아요.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오고 면접도 잘 보고 최저까지 맞춰야 인제 선발이 되겠죠. 네 고려대에서 아까침에 두 가지 전형이 있거든요. 하나는 학업 우수형 전형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제 계열 적합형 전형이 있어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그래서 여기는 인제 서류 여기는 인제 대신에 요거는 최저 기준이 없죠. 고 두 개가 차이가 있죠.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 놓고 자기한테 맞게끔 인제 하면 되는 거죠. 자, 서강대. 이 일부 특이한 학교들을 제외하고는 다 비슷비슷해요. 서강대는 인제 "서류평가 100 으로 뽑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수능 기준이 없죠. 그래서 요게 좀 특이한 건데 서강대도 뭐가 없는 거죠? 인제 좀 대답하실 수 있죠? 면접이 없죠. 그죠. 면접이 없는 학교들이 좀 있어요. 서류가 좋아야 되겠죠. 그리고 여긴 대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없으니까 서류평가 100 이면 서류가 정말 좋아야 되겠죠. 예. 자, 성균관대. 성균관대도 서류 100 요렇게 나와 있고요. 최저 기준이 없죠 또. 마찬가지로 비슷하죠. 그다음 성균관대에도 두 가지 전형이 있는데 계열 모집 전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과 모집 전형이 있어요, 종합 전형에. 요 학과 모집 전형에서는 역시 뭐 서류 100 이고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좀 다른 게 여기는 면접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면접이 없는 전형이 있고 면접이 있는 전형이 있고 이렇게 있구나. 요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한양대는 아까 제가 특이하다 그랬죠. 수능 면접 다 없죠 항상. 그죠. 학생부 종합평가 100% 로 하겠다. 서류만 대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화여대. 이화여대도 서류 100%로 뽑고요. 여기도 최저 기준이 있어요. 그죠. 연세대랑 아까 비슷하죠. 연세대도 최저 기준이 있었죠. 그래서 이대는 그렇게 가는 학교고요. 자, 중앙대. 중앙대는 역시 인제 "최저 기준은 없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면접이 있고 뭐 크게 이렇게 다른 건 없어요. 점수가 인제 쪼금씩 다른 거죠. 자, 중앙대에도 전형이 두 개가 있는데 학생부 종합 전형은 보통 두 개씩 있는 학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서류평가 100 으로 뽑는 전형이 있고 그다음 면접을 보는 전형이 있고 뭐 이런 거죠. 자, 경희대 네오 르네상스 전형인데 경희대도 인제 면접 평가 성적이 2 단계에 들어가잖아요. 1 단계에 3 배수를 선발하고 그럼 2 단계에 3대 1이 되겠죠. 그랬을 때 면접으로 나머지 인제 가려내겠다. 그리고 생각보다 동점자 처리 기준이 중요하지만 지금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고1 들한테는. 그리고 면접에 대해서 제가 인제 얘기를 드리려고 요거를 가져온 건데 이 학생부 종합 전형이 인제 세월이 인제 꽤 됐어요, 역사가. 원래 초반에는요, 입학사정관제 초반에는 사실은 이런 기준 같은 게 잘 없었어요. 그냥 뭐 보통 면접 보고 그다음에 사람을 선발하고 그때는 학교 이름도 다 블라인드 처리가 안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얘가 어느 학교 학생인지도 알 수가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인제 세월이 꽤 됐고 대학들이 정비가 잘 됐어요. 그래서 학생부 종합 전형의 면접은 정성평가, 원래는 인제 면접은 정성평가거든요. 정성평가라는 건 점수로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거의 정량평가화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보는 선발하는 인제 면접에서 보는 것들을 내용을 좀 보면 보통 이래요. 학업 역량, 전공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요렇게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이거, 이거 이 세 개가 전부 다 내신 등급하고 상관이 있어요. 학업 역량 공부를 얼마나 잘했냐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해 왔냐. 그래서 인제 생기부에 보면은 세특 사항들 있잖아요. 세특 사항들에 이런 게 좀 적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고 전공적 합성 같은 경우는 수학, 과학 이공계는 그 점수가 얼마냐 이거죠. 그리고 얼마나 관심이 있느냐. 발전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도 보는 거지만 고등학교 시절에 발전했던 스토리도 중요해요. 그래서 이 학생이 얼마나 발전적인 학생이냐. 그리고 나서 인성 쪽이 동아리, 자율활동 뭐 이런 거랑 좀 관련이 있죠. 여기 20%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는 교과 스토리가 훨씬 중요하다. 면접을 보든 생기부를 만들든 이게 없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 인류대로 갈수록 아주 미세한 차이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지만 어쨌든 이런 쪽에 교과 쪽과 관련된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 오늘은 서울권 주요 11개 대학을 보고 있지만 서울권에 11개 대학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수도권과 수도권 상위 대학하고 뭐 단국대라든가 서울권 하위 대학까지 묶으면 대학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이 11개 대학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보다 쪼금 못하면은 그 밑에 대학을 가는 거거든요. 하지만 나이는 다 비슷비슷하다는 거예요. 자, 경희대학교 역시 인제 면접 형식이랑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고요. 시립대도 인제 면접형, 학생부 종합전형 1번 면접형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면접이 인제 중요한 그런 전형이 될 거고, 그다음 수능 최저는 없어요. 요게 인제 기본이죠. 그래서 인제 대학교가 인제 중하위 대학, 중위권 대학으로 서울권에서 갈수록 약간 인제 그 스탠다드에 가까워지죠. 자, 학생부 종합전형 2번 전형은 서류형인데 서류로 뽑겠다는 거죠. 서류 100%. 그죠? 뭐 저기랑 비슷하죠. 한양대나 이런 쪽하고 서강대랑. 자, 외대도 인제 여기 면접이 있고요. 뭐 3 배수를 뽑아서 또 면접으로 인제 선발하겠다. 여기도 면접 항목 보면 거의 비슷하죠. 그죠? 탐구 역량, 계열 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 거의 다 비슷해요. 자,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도 제가 한눈에 보이게끔 정리를 해 놨는데, 인제 이런 것들을 인제 이렇게 뜯어보는 거는 고등학교 3 학년 때 해도 되거든요. 다만 이게 인제 면접을 보는 학교랑 안 보는 학교가 있는데, 제가 여기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면접을 본다. 그럼 면접 준비를 갖다 해야 되는 거고, 여기에서 경쟁자들을 좀 없앨 수 있잖아요. 없앤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 경쟁자들에 비해서 우위에 설 수가 있겠죠. 수능 최저가 있다. 역시 이걸 통해서 뭔가를 갖다가 좀 이렇게 내가 인제 두각을 드러낼 수가 있겠죠. 최저를 맞추면 좋은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이런 게 없다. 예를 들어 학생부만 가지고 간다. 그러면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학생부만 가지고 가는 전형은 그 나름의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점수가 높아지겠죠. 그리고 좀 더 세밀하게 보겠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쉽게 쉽게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면으로 돌파해서 필요한 것들을 준비를 해 나가야 되고, 고등학교 1-2 학년들은. 그래서 내가 일단 성적이 먼저 잘 나와야 되고, 그리고 어느 시점인가 면접을 준비해야 되는 시점이 오면 그거는 충분히 7월 달에 해도 돼요. 고등학교 3 학년 7월 달에. 내가 잘 만들어 놓은 스토리를 가지고 면접 준비를 하는 거죠. 그럼 면접은 오케이 해결이 되잖아요. 수능 최저를 맞출 수 있으면은 그러면 갈 수 있는 대학의 폭이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수능 최저를 또 준비를 하고, 여기는 인제 종합전형이면 교과 전형은 대부분 다 수능 최저가 또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진짜 학생부 전형을 통해서, 내신을 통해서 서울권에 있는 좋은 대학을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성남에서 학원을 20 년째 하고 있다 그랬는데, 학원은 13 년째고요. 제가 애들 가르친 게 20 년째인데, 이 해 보면서 느끼는 게, 우리 성남시에 있는 아이들이 학종을 좋아하는데 실제로 학종을 잘 모르고 준비가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서울권 중위권 대학 이상을 학종으로 가는 경우를 별로 못 봤어요. 그래서 종합 전형을 갖다 잘 준비를 하려면은 일단 스토리가 좋아야 되고, 그리고 수능 최저도 같이 준비해라. 이런 얘기를 꼭 하고 싶고요. 학생부 종합의 핵심은 이거예요. 여기 많잖아요. 제가 정리를 해 놨는데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스토리는 요 두 개예요. 전공 적합성과 발전 스토리. 예를 들어서 극단적이긴 하지만 1 학년 때부터 5 학기를 갖다 공부를 하는데 3, 3, 2, 2, 1인 학생이 있다고 볼게요. 갈수록 잘했죠. 어떤 학생은 뭐 1, 2가 인제 막 섞여 있는 학생이 있다고 볼게요. 아이고. 저걸 좀 오프해 주세요, 다들. 실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꺼야 돼서. 네. 네, 계속 이어서 할게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스토리를 갖다가 챙겨 나가는 게 중요하고, 제가 방금 전에 인제 얘기했던 게 요런 학생과 1, 2, 1, 2, 1, 교과 전형으로는 이 친구가 훨씬 좋거든요. 근데 이 둘이 한번 붙어서 싸워 볼 만한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이에요. 스토리가 좋잖아요. 그리고 이 친구가 전공 적합성도 잘 갖추고 있고 나머지 활동들도 잘했다. 그럼 좋겠죠. 자, 이거는 인제 입시 전문가들의 컨설턴트들의 이야기인데, 이게 인제 우선순위를 매긴 거예요. 우선순위를 매길 때 지원학과 관련 교과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가 면접. 세 번째가 학생부 교과 활동. 교과 활동이잖아요. 교과 활동이라 그래 봐야 세 특밖에 없거든요. 예, 세 특 얘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가 담임 선생님 의견. 다섯 번째가 교과 외의 활동이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주로 여기에 좀 심취하거든요. 왜냐면 공부하기 어려우니까. 저 이해해요. 근데 여기에 심취하는데 이게 5 순위에 밖에 없잖아요.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 알겠죠?
면접은 중요하잖아요. 면접은 나중에 준비할 수 있다 그랬죠. 자 입결을 조금 검토를 할게요. 입결 뭐 다 볼 수는 없으니까 제가 인제 여기에서 인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돼요. 자 한양대 건데 자 요거 한번 볼 만해요. 고교 유형별 현황. 자 일반 자공고에서는 일반고, 자공고는 잘 없으니까 일반고죠. 일반고에서 선발된 인원이 교과 320 명, 399명 뭐 이렇게 된 거죠. 논술로 이렇게 왔고 정시로 이렇게 왔다. 근데 자사고, 영재고, 외고, 국제고 있죠. 외고, 국제고는 요새 좀 이제 좀 별로지만 어쨌든 이쪽을 보시면은 학생부 교과 전형은 거의 없잖아요. 근데 학생부 종합 전형의 경우는 여기 400 명인데 여기 200명 정도 되죠. 되게 많죠. 사실은 학생부 종합 전형이 유리한 학교들은 자사고, 외고 이런 쪽이에요. 왜냐하면 활동 자체가 일반고랑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유리한 건 아니라는 거죠, 종합 전형이. 그런데 요쪽에는 이제 제껴 놓고 예 제껴 놓고 어차피 인제 우리랑 상관없는 데니까 이 안에 들어가기 위한 전략을 좀 세우자면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전공 적합성 그다음에 발전 스토리 그게 일단 우선시 돼야 된다. 자 한양대 입결을 보시면 이게 내신 50% 컷, 70% 컷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인제 합격한 학생이 만약 10 명이 있다 그럴게요. 그럼 10 명이 합생 합격을 했으면 그중에 5등 얘기예요, 5 등. 얘는 7 등. 걔가 몇 점이었는지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한양대에 제일 처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에 입결이거든요. 한양대 학생부 종합 전형은 서류만으로 평가했었죠. 그래서 대충 보시면은 1.85, 1.87 뭐 이런 식으로 되죠. 2.13, 3.07 그죠? 여기에 요 3.07 학생은 제가 볼 때는 자사고일 가능성이 높아요. 일반고에서 이렇게 3.07 가지고 못 들어가거든요. 7 등한 학생이잖아요, 10명 중에. 그죠? 그래서 이쪽이 쪼금 더 의미가 있죠. 앞쪽에 있는 아이들. 그래서 점수 쪽이 한 1 점대 중후반 정도 그죠? 좀 낮은 과는 2 점대 이렇게 되어 있죠. 위에 과 1.68, 1.85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거의 인제 1-2 등급이 왔다 갔다 하면 인제 가능한 거죠. 자 그다음에 정시 쪽도 좀 봤는데요. 정시 쪽은 뭐 오늘은 인제 입결 정도만 보여 드릴 거고 정시 쪽은 백분위 등급이 대략 한 92, 3, 93, 나 93%가 똥꼬에서 무슨 연예인이 나와. 뜻이냐면 엄마, 나 똥꼬에서 연예인이 나와. 네 좀 꺼 주세요. 거짓말하지 마. 그럼 네. 93%가 무슨 뜻이냐면 93% 2 등급 선에 있는 거예요. 2 등급이 4 에서 11% 사이거든요. 그럼 93 점이면은 7%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과목이 2 등급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요 정도 성적이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한양대뿐만 아니라 지금 보여 드리는 11개 주요 대학에 한양대랑 비슷한 급의 대학들은 갈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연고대가 4% 정도 돼요, 낮은 과가. 96 점. 서울대는 요거보다 쪼금 더 높고요. 자 경희대 쪽인데 그냥 보여 드리려고 하는 거고 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어쨌든 학경제에 여긴 평균 등급이거든요, 경희대 쪽은. 자 어때요? 보시면은 합격자의 평균 등급이 한양대랑 비교했을 때 비슷하죠. 간호학과는 좀 높지만. 그죠? 이게 이런 의미도 있어요. 이게 잠시만요. 이게 학생부 교과 전형인데 학생부 교과 전형이 등급이 좀 더 높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종합 전형 한번 볼게요. 여기 인제 네오 르네상스 전형 종합 전형이거든요. 종합 전형이 2 점대 여기 평균 등급이잖아요. 2 점대 한 중반 정도 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한 2.5 정도 받았다. 그럼 경희대에 한번 써볼 만한 거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정말로 합격하려면은 이제 준비해야 될 게 스토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2.7 등급으로 뽑는 게 아닌 거죠, 학생부 종합 전형은. 2.7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스토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어떤 게 중요한지는 아까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인제 수능 쪽을 보시면은 수능 쪽은 그죠? 여기 70%컷 나와 있는데 평균 요걸로 보면요. 대략 한 89, 88 요런 정도 돼 있죠. 그래서 2 등급과 3 등급 정도 이제 3 등급 완전 극초반대랑 2 등급이 좀 섞여 있는 그런 점수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렇게 잡으시면 되고 이게 세 과목 평균이기 때문에 영어는 인제 별개로 있고 그죠? 영어는 보통 1-2 등급을 다 받았죠. 자 얘도 한번 보실 만한데 학종 입결인데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보통 이제 수학책이나 이런 데 보시면은 요게가 이제 보통 요게 나와 있거든요, 요쪽 라인. 근데 이것도 좀 웃겨요. 뭐냐면 종합전형은 점수로 가는 전형이 아니에요. 종합전형에서 내가 2.45다 그래 가지고 뭐 커트라인이 해서 딱 붙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를 보통 보고 아이들이 인제 쓰는데 입결 쪽을 보면 일반고 애들은 보통 한 이게 평균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제학과 2 등급 정도 되는 애들이 붙었다는 얘기고 자사특목고 애들은 요 정도 선에서 붙었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평균 냈더니 이렇게 됐더라. 그래서 일반고 쪽에서는 점수가 좀 더 높다. 그래서 일반 입시 체계에서 보는 거에서 저는 한 0.3 에서 0.5 정도는 좀 더 빼서 생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 인서울 내신 등급의 어떤 커트라인을 갖다가 정하자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2점 초반 요 정도면 인제 들어갈 수 있는 대학들이 좀 있을 거예요. 2.1, 2, 3 뭐 이런 정도. 학생부 종합 전형은 2 말까지가 인제 어떤 마지노선이에요. 2점대 8, 2.8, 9, 7, 2.9는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인제 종합 전형을 좋아하는 거죠. 근데 종합 전형을 좋아할 거면 요걸로 대학을 갈 거면 스토리를 만들어라. 그죠? 교과 스토리. 그게 중요하다. 그리고 주요 대학에 갈 거면 수능 준비를 반드시 해라. 이것도 중요한 얘기예요. 그죠? 요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인제 수능이나 약수령 논술에 자신이 없다면 하향 지원이 인제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어쨌든 경쟁률이 높은 전형이기 때문에 수시 원서 자체가. 그리고 종합 전형은 더 높고요, 거기서. 그래서 인제 뭐 면접이든 뭐든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면 다 갈 수 있을 것 같죠, 평균 점수를 보면. 근데 보통 이렇게 되거든요. 원서를 6 개를 쓰면은 인제 수능이나 이런 쪽에 자신이 없으면은 하향 지원을 한 2 개는 쓰게 돼요. 그다음에 자기의 적정 지원을 좀 쓰게 되고 소신 지원을 좀 쓰게 되죠. 둘, 둘, 둘 정도. 보통 여기가 떨어지고 여기에 붙더라고요. 이런 일이 없으려면 전 이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지 않거든요. 이런 일이 없으려면은 종합 전형을 정확히 알고 준비를 하고 그리고 수능에 좀 자신 있게끔 만들어 주면은 최저를 맞출 수 있으면은 인제 선택지가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꼭 해 주고 싶어요. 자, 거의 인제 슬라이드는 거의 마무리인데요. 어 우리 인제 졸업생이 한 얘기 중에 제가 학생들한테 꼭 강조하고 싶은 건데 진짜 "간절한 사람이 합격할 수 있다." 이 친구가 요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도 똑같이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제가 인제 액션 플랜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로 말씀을 드리고 마칠 거예요, 제가. 네. 제가 인제 정보 위주로 많이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그 정보들이 좀 어려운 내용들이기 때문에 들으시면서 약간 인제 '아 뭐 이건 뭐 이해가 안 가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디테일한 정보는 나중에 찾아보셔도 돼요. 지금 고등학교 1-2 학년들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1-2 학년들은 종합 전형이든 교과 전형이든 일단은 이 학생부 활동 비교과 활동 거기에만 너무 치우치지 말아라. 그렇게 했을 때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를 내가 많이 못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교과 쪽을 먼저 중점적으로 잡고 거기를 먼저 잡은 다음에 학생부 활동들을 열심히 하라는 얘기죠. 그리고 수능 준비는 당연히 해야 돼요. 우리 성남 지역이 안 하는 거예요. 우리 고등학교 선정 설명회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어머님들이 이제 궁금해하시고 학생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거잖아요. 좀 분위기 좋은 고등학교를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뭐 좀 쉬운 내신 따기 쉬운 고등학교를 가는 게 좋을까요? 물론 학생의 성향과 그다음에 학생의 실력에 따라서 이렇게 잘 판단을 해야 돼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거냐면 분위기 좋은 학교를 가겠다는 얘기는 학교 시험은 좀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럼 학교 시험이 어렵더라도 약간 분위기를 타서 '내가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가겠다, 좋은 대학을.' 그 얘기에는 수시 준비랑 수능 준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어려운 고등학교들은 수능 준비가 좀 돼요. 근데 쉬운 고등학교들은 내신을 잘 따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교과 전형으로 가야 될 텐데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최상위권 대학 인제 좀 쉬운 학교의 최상위권 학생들이 교과를 그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경우에는 좋은 대학을 가기가 또 어려워져요. 그래서 입시는 이렇게 여러 개가 있고 논술까지 포함하면 총 4 개의 전형이 있죠.
그 4 개의 전형을 다 준비를 하다가 고등학교 3 학년 올라갈 때 요번에 고2들은 요번 겨울방학 전에 주요 입시 전략을 정하는 거예요. '아 내가 여태까지 해온 걸 보니 나는 학생부가 좋다. 아 나는 안 되겠다. 난 정시를 해야겠다.' 그죠. 그치만 그전까지는 모든 걸 다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준비를 갖다가 학교에서 다 못 해 주고 학원에서 다 못 해 주면 자기가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 어떤 나침판 같은 얘기를 좀 해 드리고 싶었거든요. '아 서울권의 주요 대학을 가려면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구나.' 그러면 좀 액션 플랜을 얘기를 하면 요렇게 하면 좋아요. 우리 학생들은 이게 어떤 방향을 정했으면 그러면 '내가 일단 교과 성적을 잘 받아야겠다.' 그럼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될 거잖아요.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할 때도 부산하게 많은 것들이 있죠. 뭐 어떤 날은 수행 평가를 해야 되고 어떤 날은 뭐 또 다른 게 있고 또 어떤 날은 다른 게 있고. 그래서 저는 항상 좀 이렇게 제 카톡에다가 탑 5를 정하거든요. 내가 할 일이 10 개가 있어도 일단 5 개만 먼저 선정을 해서 하나씩 해결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우리 학생들은 매일에 탑 5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오늘 내가 꼭 해야 되는 5 개. 그냥 3 개여도 괜찮아요, 5 개가 많으면. 그래서 첫 번째 영어 단어 외우기. 두 번째 수학 오늘 일과 복습하기. 세 번째 수학 숙제하기. 뭐 이런 우선순위들을 정해서 수행 평가가 있을 땐 첫 번째가 수행 평가죠. 왜냐하면 그 학교 내신 들어가니까. 동아리 활동이 있을 때는 동아리 활동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갖느냐에 따라 좀 다르지만 의미가 있는 학생들은 걔가 그날의 1 번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자기 주도 학습인데 탑 3가 됐든 탑 5가 됐든 요 탑 5, 탑 3는 탑 5는 이게 제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가 아니고 어 스티브 잡스였던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 제가 책을 읽다 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다음부터 액션에 옮기고 있거든요. 탑 3가 됐든 탑 5가 됐든 정해서 그날 우선순위들을 먼저 하나씩 하나씩 해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은 제가 알려 드렸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인제 1 시간 정도 설명회를 진행을 했는데 혹시 궁금하신 게 있고 그리고 우리 학생들도 요새 좀 고등학교 2 학년들 저한테 좀 문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선생님 저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고등학교 2 학년들은 요번 주 목요일 날 4 등급 가천대 갈 수 있는 방법 이런 설명회가 또 있거든요. 가천대는 완전히 달라요, 다른 대학하고. 완전 다르니까 꼭 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좀 듣고 그다음에 행동으로 옮겨서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설명회는 요걸로 마무리 짓고 제가 지금 인제 드리는 자료들은 우리 학생들한텐 카톡방에 그다음 어머님들한텐 밴드랑 그다음에 학원 생활로 이렇게 옮겨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혹시라도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특정 대학에 대해서 문의가 있으시면은 그러면 학원으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인제 약속 잡아서 컨설팅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도 많은 분들 와 주셔서 고맙고요.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신 분은 학원으로 연락 주세요.